들거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좀 사고를 당해서 딱 나타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 감퇴에 있으면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열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 다른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생존했다고 그 사고를 생존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행히 죽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뇌 한쪽 뇌를 그러니까 좌뇌 우회 중에 한쪽을 잃어버려도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뭐 언어 기능을 배운다든가 이래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이언스 픽션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를 이식할 수는 없어요. 현재 기술로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딴 거보다 아마 이 미세 신경들이 이렇게 다른 몸이랑 붙어 있어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 뇌를 탁 떼다가 다른 몸에 딱 붙여버리면 그거를 붙이는 게 거의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비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테크놀로지컬하게 불가능한 거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사유 실험을 할 때 되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텔레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것도 사실은 거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기는 적어도 근 몇 년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적 사유 실험이 왜 그런 불가능한 거를 막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개념적인 이해를 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사유를 통해서 또 personhood,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인간성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인격이라고도 많이 번역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어떤 물리 시험을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사례들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마찰이 없는 면에 뭐 구슬이 이렇게 굴러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을 주잖아요, 거기서. 스타일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상과학적인 어떤 철학적 사유 실험을 하는 게 꼭 재미적으로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사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유 실험이.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내 뇌를 갖다가 지금 하나의 뇌가 파괴돼도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의 뇌를 떼다가 다른 데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몸에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인데 그 뇌를 갖다가 다른 몸에다 붙이면은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은 가령 제 뇌를 갖다 조재현 교수님을 죄송합니다. 약간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제 뇌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조재현 교수님의 메모를 가지시면 저와 같은 사유수익을 가진 인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주류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걔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이기도 하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마이 디비전이라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분열되는 디비전의 사례가 아니에요. 근데 마이 디비전은 뭐냐면은 제가 책상 중이에요. 그래서 책상 중인데 무슨 셋이 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사고를 당했나 그래가지고 저는 뇌만 빼고는 다 몸이 망가졌고, 다른 쌍둥이 형제들은 뇌만 망가졌어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의식이 하고 없고, 저는 이제 의식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몸은 다 망가져서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좌뇌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좌뇌는 한 쌍둥이의 몸에다 집어넣고, 우뇌는 다른 쌍둥이의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애는 쌍둥이라고 해도 육체는 다르니까 이 육체를 가진 이 쌍둥이는 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이제 perish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두 person이 나타나요. 두 인격체가 생기게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 사고 이전에 저와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사고 이전에 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 좌뇌와 우뇌를 확 분리해가지고 다른 몸에 이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저와 이 어떤 이 선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하고 얘는 아마 그 동일이냐고 보기는 어렵겠죠. 두 사람이니까. 하여간 지금 이런 차례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득이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한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누구와 동일인지 이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도 누구와 동일인이 아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얘랑 동일하지 않고 얘도 얘랑 동일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다른 거는 얘하고 얘가 동일하고 얘하고 얘는 동일하지 않고, 또 하나는 A는 C하고 동일하고 B하고 동일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뭐지? 다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B가 A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C도 A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A랑 B가 같고 A랑 C가 같을 수 있으니까 1이 말이 안 된다. 그 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쪽을 없는 경우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뇌를 두 개를 딱 떼내서 한쪽에는 성욕을 이식을 했고 얘는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대충 이런 게 있을 이런 상황이잖아요. A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두 개의 좌뇌 우뇌 중에 하나만 이식을 한 거죠. 다른 몸에다가. 이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A하고 B가 동일하다고 믿었는데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한 얘기가 같은 육체 안에서 좌뇌 우뇌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동일인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연속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몸에 이식되는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자녀를 갖다가 다른 몸에 갖다 심어도 걔가 내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이 사례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얘하고 요거는 완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얘랑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동일성이 여기서 유지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걔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블 석세스가 페일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얘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 수술을 해가지고 나의 석세스라는 게 그냥 동일성이 유지된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중으로 성공한 건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존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게 첫 번째 한 얘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당연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얘가 B랑 갖고 있는 관계랑 A랑 C랑 갖고 있는 관계가 사실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랑은 동일하고 얘랑 동일하지 않아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얘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서 여기서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고. 그럼 A, B, C가 다 동일하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B, C가 동일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왜냐면은 B하고 C는 서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사람으로 나눠졌는데 두 인격체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A라는 거는 얘 둘을 합친 거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교황의 왕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사실 교황의 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름이 저 사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댓글을 찾아봤는데 포프스 3크라운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관이 아마 미니 왕관 3개가 모여가지고 딱 합쳐놓으면 좀 큰 왕관이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합체 로봇 같은 거 보면 무슨 트랜스포머가 그런가? 그러니까 좀 조그만 자동차들이 각각이 하나의 다 로봇인데 걔네 딱 맞추면 합체해가지고 막 큰 로봇 하나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왕관도 모르긴 몰라도 막 한 조금 미니 왕관이 뭐 3개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상상으로 상당히 아마 이게 얘도 왕관이고 얘도 왕관이고 얘도 왕관인데 3개를 확 이렇게 딱 합체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그 포프의 왕관이 되는 거죠. 합체 로봇처럼 이렇게 싼 게 아니고 일부러 쌌군요. 큰 거를. 그래도 요거 하나도 이제 왕관이니까 각각 하나도 왕관이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라는 게 지금 2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어떤 합체물로서 그 존재하게 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게 그 각각이 한 그 개체의 부분이 그 자체로 어떤 인디비주얼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경우, 분열의 경우. 그게 4번 답이 그렇다는 건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무슨 테니스 경기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여기서 지금 분열되자마자는 서로 알아보겠지만 한 40년이 막 지났어. 그래가지고 서로 외모도 막 달라지고 이제 성격도 완전 달라지면은 누군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40년에 딱 제외를 한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서. 그리고서 테니스를 한번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B하고 C가 막 테니스를 치는데 만약에 내가 B 플러스 C면은 지금 이 테니스 경기는 두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치는 거예요. 내가 나랑 치는 거고 그리고 뭐 결투를 하는데 총을 쏘고 결투를 하는데 B가 C를 죽였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어사이드야. 얘가 날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멀더인 동시에 수어사이드야. 그리고 그럼 남은 게 몇 명이지? 남은 게 2명인가 1명인가 뭐 이런 거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이 personhood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생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personhood의 개념이랑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닌 것 같아. 네, 아마 거기까지가 제가 이 아티클에서 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본 영화에서도 저는 그게 이제 분열의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때 디비전의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 텔레트랜스포테이션 얘기 먼저 할까요? 텔레트랜스포테이션의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보통 간단한 거는 이거죠. 여기서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이제 마르스에 가는 거죠. 지구에 있다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랑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제하고 나와 오늘 나와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브랜치 라인 케이스라고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얘가 카드는 버튼을 딱 눌렀어, 지구에서. 그러면은 내가 화성에서 탁 깨야 되는데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기억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관계자가 들어오더니 우리가 뉴 스캐너를 그 실험을 해봤는데 뉴 스캐너는 이 스캔을 하면서 그 스캔 대상을 디스토리 하지 않고 그냥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마르스에는 새로 생겼어 사실. 그래서 정보를 보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간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이 지구에 남은 이 사람은 심장에 약간 무리가 갔기 때문에 한 몇 주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라전 넌 죽을 거야. 근데 그 레플리카가 그 화성에 있으니까 걔가 너의 역할을 대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애는 여기죠. 버튼 누른 후에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르트는 얘가 브랜치 라인이라는 거고요. 이게 메인 라인이라는 건데 그 기술하고 보면은 얘가 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동일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이것도 그 디비전의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쿠키를 만들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그 여자가 그 시술을 의뢰하는 거죠. 네. 나의 노예를 만들겠어. 림프를 만들 거야. 의뢰를 여기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된 거지? 일이 벌어졌을 때 마취가 안 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걔는 사실은 쿠키인 거죠 여기서. 그 쿠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라인은 그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얘가 얘랑 동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디비전이라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쿠키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이 쿠키도 얘랑 완전히 정신적으로 연속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유체는 없지만. 그러면 사실 이 여자가 여기서 그거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상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브랜치 라인 케이스에서도 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얘랑 인터레스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둘로 나뉘는 거야 앞으로.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는 얘가 뭐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니니까 이거 하던 일 내가 다 해줄게. 이 부양 같은 거 책임져 줄 거고 네가 일하던 책도 내가 완성해 줄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자기의 다른 자아를.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순전히 그 이기적인 관점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니 이런 걸 떠나서 이 여자는 남을 막 이렇게 부리니까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부리니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남이잖아요, 사실. 이 입장에. 근데 이때는 사실 100% 남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지 않나요? 네,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나와 1초 뒤에 나도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1초 뒤만큼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막 저기 디지털라이즈 되게 저기 A가 B고 B가 C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실시간마다 다른 사람이다. 근데 저렇게 두뇌를 반으로 나눴다고 해서 나랑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아니지만 나랑 어느 정도 다른
다른 존재. 나랑 예를 들어 쟤는 한 30도 다른 존재, 쟤는 한 45도 다른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시간축으로도 나는 계속 현재는 죽고 미래는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또 만약 그런 특정 내 프로세스를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그림을 소유한다면 걔도 나고 쟤도 나지만 지금 나와 어느 정도는 다른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분열시킬 거야. 너네랑 그대로 확 갈라가지고 다른 넣어버릴 거야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다음에 너 재산이 있는데 그 분배를 네 맘대로 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한 사람한테 더 세이브할 이유가 없잖아요. 둘 다 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수는 없죠. 사실 내가 둘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둘 다 나와 어떤 그 인터레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은 사실 자기의 인터레스트를 공유하면, 유지하면서 가는 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공부를 해요. 공부를 왜? 왜냐하면 왜 공부해봤자 뭐 어차피 나는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잘 받고 싶으니까. 근데 시험을 잘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일에 나지. 예를 들어 내가 엄청 열심히 이때 나중에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받지, 다른 애가 받는 거죠, 사실은. 이 경우에 다른 애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한 분열의 경우가 아니면, 이게 오늘에 나고, 이게 뭐 시험 볼 때 나고, 이게 뭐 시험 이후에 나면은,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올 때에 그 이득을 받는 사람은, 뭐 다른 시점에 나랑 얘기하지만, 하여간 나랑 인터레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인터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가 사실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애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만 같은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누가 날 강제로 분열시켜가지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배분하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몰아줄 이유가 없어요. 둘을 나누든지 하여간 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둘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내일의 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잘 보고 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뭐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뭔가 막 준비를 하잖아요. 많은 거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또 뭐지? 오늘 숙제를 많이 해놔. 그래, 내일 영화 보러 갈 거니까. 내일 영화 보면 내가 아닌데? 내일의 낮에?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좋은 게 지금 나한테 좋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열되는 경우에도 뭐 인터레스트를 사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는 그게 사실 없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뭘 한다고 해가지고 얘한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한테 잘 되는 거지. 그쵸? 얘네 둘에는 인터레스트의 공유 관계가 없고,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하고도 공유하고 얘하고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술을 의뢰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숙명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지각하고 있는 건 숙명인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날 의지가 없는데 존재를 인지해 보니까 나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낳았잖아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 그거는 좀 그런 거. 그렇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난 쿠키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살짝 일반적인 경우에 다른 거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게 맞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했냐. 사실 네가 의뢰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남자가. 네가라는 건 사실 얘죠. 사실은 얘는 아니죠. 그딴 얘기를 하지만 나의 전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비슷하게 약간 자기 존재가 약간 경험의 영혼 특성? 이런 걸로 보면 왜 어렸을 때 그림 그려놓은 거 보고 회귀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랑 B도 완전히 같은 거 아닌 것 같고 A랑 C도 완전히 같은 게 아닌 것 같은 게
B는 뭔가 A 플러스 알파고 C는 A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A라는 과거를 공유하고 있지만 B랑 C는 다른 경험에서 다른 개체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경험 이런 걸 보면 그다음에 저거 인터레스트 말할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장난으로 룸메한테 그냥 자고 올라가면서 내일에 나한테 내가 많이 미안하고 많이 고맙다고 전해줘. 내일에 나한테 내가 많이 미안하고 그렇다고 정해줘 하면 근데 그 다음날 그 과거를 생각하면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내가 나의 미래에 나하고 인터레스가 분리돼 있으면 오늘 술을 무진장 먹어도 돼요. 왜냐면은 내일의 나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아픈 거니까 내가 알 거 아니지. 나 지금 좋으면 그만이지. 반면에 내일은 깨운 나는 어제 내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터레스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걸 수도 있죠. 저 A랑 C의 실질적인 인터레스트가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C는 A의 인터레스트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그 전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나는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같다고 인지를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게 될 수도 있다. 예, 그것도 사실 가능한 스케프티컬한 입장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례에서 이전부터 얘기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 죽였어. 법정에 있어요. 근데 막 자기 디펜스를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왜냐면은 죽인 건 내가 아니니까. 한 몇 년 동안 한 몇 달 전에 죽인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전에 어떤 애가 한 거지. 그럼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말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메타피직스에서는 온갖 입장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의 사례 같은 걸 따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의 입장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되게 인듀어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한 80년 정도 살잖아요. 그럼 80년 이 기간 동안은 얘가 계속 지속한다는 거예요. 지속한다는 거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속성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지루한 애가 지금은 나이는 서 있는데 10분 전에는 앉아 있었어. 그러면은 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 있는다는 거는 앉아 있다는 걸 동시에 가질 수 없는데 어떤 라이브즈 원하는 이제 논리 법칙에 의하면은 어떤 개체가 A와 not A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 여기 서 있으면서 서 있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고 비가 오면서 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A라는 속성과 not A라는 속성을 둘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주화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속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서 있으면서도 앉아 있고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있고 웃으면서도 울고 있고 하여간 되게 이상한 논리적인 모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그냥 참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우리가 지속하지 않고 스테이지, 퍼스널 스테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수천만 개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은 정도의 퍼스널 스테이지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퍼스널 스테이지들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이건 다른 사람의 이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스테이지들이 결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이 퍼스널 스테이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건 이제 4디멘셔널리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스테이지들이 잘게 나눠진다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그냥 하나의 존재가 그냥 지속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그런 배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다른 애가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슷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했던 게 그쪽이 막 살인을 저지르면 그 범죄자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범죄자가 딱 너무 그 살인에 대한 충격이 커서 그 부분만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벌을 주는 게 일단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벌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갖는지 그게 어떻게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퍼니시먼트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가령 그 저기 치안 유지, 사회 치안 유지. 잠깐만, 그 뭐라 그래? 공소시효. 저는 참 공소시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자꾸 이러는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왜? 공소시효를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맨날 그 10년 지났다고 그 증거들 다 있는데 처벌 못하면 열받잖아요, 사실. 근데 한번 그래서 제가 그 법학하는 어떤 선배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소시효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게 뭐 내가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논리적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뭐 그분이 많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게 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좀 다른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많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때 얘를 처벌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불면에 관한 논의 같은 것 중에서 그 어떤 사고 실험에서 우리가 막 300~400년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300~400년이 지나서의 나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굉장히 다른 사람일 거예요. 지금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뭐 일단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 어릴 때는 막 무슨 좀 나름 되게 좀 가치관이 많이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어떤 게 되게 쿨하고 막 이런 거 뭐 추가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 나중에. 그리고 종교적인 그 무슨 컨버전 같은 게 있지 않고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하면 이 사람을 처벌하면은 사실은 다른 물론 이제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지만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그만큼의 뭐랄까 응당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따지기엔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뭐 한 70년, 80년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도 한 지금 뭐 20대, 30대일 텐데 뭐 10대 초반이라든가 이때 혹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면은 낯을 만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달라졌다고 느꼈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럼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좀 비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짝꿍한테 못 싸게 물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못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와서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사회적인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는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식을 할 텐데 물론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만 봤을 때는 자기도 잘못됐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퍼니시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이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이 끝나버리니까 그게 업무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다 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 프리텐드 하는 거 말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없어진 경우에 그럼 내가 그 브레인 와시를 해버리면은 처벌을 못하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나 그리고서 막 브레인 와시를 해버려. 그러면 또 그렇다고 처벌 못한다고 봐도 좀 되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영화가 있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주인공 부부가 있는데 그 주인공 부부의 딸이 납치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주인공 부부가 사업 체계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에 불만이 있어? 사업 체계. 사법 체계. 사업 체계냐?
그 사형수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불만있어서 직접 납치해서 고문을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 납치한 거예요. 나도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고문을 당하는 죄수는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그 사고 때문에. 근데 주인공한테 미안한데 나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되게 고문하는 주인공들도 되게 헷갈려요. 이 사람이 범인이 맞나? 근데 고문은 계속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탈출을 해서 그때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이 죄수가 결국 자살을 해요. 자기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고문은 더 받기 싫고 죄책 감은 것들이 있으니까 죄수가 자살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는 영화인데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기억은 그 사람 없었는데 알고 보면 밝혀지니까 그 범인은 납치한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소재로 나왔는데 그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 이런 게 영화로 되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뭐 얼마 전에 그 나치 전범인가 이게 뭐 지금 92세 뭔데 처벌하고 이런 거 기사화된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제목이 옛날에 좀 경비를 섰대나 그 나치 근데 지금 90몇 년 지나가지고 처벌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어떤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처벌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처벌할 때 그냥 잠깐 한 거고 사실 기억이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90몇 살이면. 그럼 그런 경우에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응징의 의미는 크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회적인 의미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대현 씨가 얘기한 거는 아마도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처벌의 의미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인지 지금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데 근데 방금 이런 사례처럼 벌받고 이런 사례처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없이 나의 연속성을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변신 그 생각나 카프카의 변신 되게 너무 감명 깊었어서 또 보고 하는데 그 보면은 약간 나는 나거든요. 그 주인공은 그레고리 잠자. 근데 그 내용 다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내용 되게 단순해요. 이게 어떤 그레고리 잠자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벌레가 돼 있는 거죠. 징그럽게 빗다만하고 막 다리가 막 여러 개고 막 그 벌레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이 깜짝 놀라나?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그레고리 잠자는 거 모르진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받던가 뭐 이런 건가요? 그냥 책을 보면 좀 재밌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걔가 계속 생각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징그럽게 나 있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의식은 연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책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 나일 수 있는 거는 사회적인 것 때문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가도 아무리 내가 계속 연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도 그러니까 A가 B인가 C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C가 너가 너야 이렇게 했을 때는 C가 그러니까 A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C는 자기가 A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C는 자기가 A랑 계속 연속되었다고 믿어버리면 그럼 C는 그냥 A인 건가? A인 게 돼버리잖아요. 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형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아닌 것도 같지만 근데 세상 진짜 사는 세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A냐 B냐 C냐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인 거는 나한테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리고 관계상으로 다른 사람 관계상으로 어떤 인터레스트가 같이 끼어 있으니까 관계가 아니라면야 내가 나인 채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그런 불만이 없겠지만 초점은 그래서 아까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을 때 말을 할 수 없으면은 그건 바뀐 걸 아무도 모르겠는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갔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하면서 그 연속성에 대해서 하게 되고 네. 그 약간 만약에 그거를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두 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해를 교수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뭐 수업이나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수님도 내가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전에도 알지 않아요? 약간 내가 왜 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나 갑자기 그냥 나한테 갑자기 그 기억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들어왔다고 네. 인식하는 네. 건 거죠? 네? 들어왔다고 인식하는 건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었다고 인지하는데 네. 이게 뭔가 내가 나인데 그냥 뭔가 그런 기억들과 함께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한 가지만 교수님 여쭤보고 싶으면 자아자 정체성 난을 자기가 정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지금 그게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조정 씨가 그러니까 이슈가 이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게 어떤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아이덴티티 디터미닝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이론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3자들이 뭐 어떤 관찰 가능하거나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대면서 얘가 동일한 것 같아라는 그 verdict 따르면 좀 편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뭐 쿠키가 있고 그냥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기에 쿠키는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뭐 몸도 없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막 조절할 수도 있고 어떤 능동성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영화에서 본 사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분리되고 나가지고 쿠키가 있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쿠키가 아니고 이 사람 얘가 그 원래 있던 그 오리지널 한 사람이랑 동일이 얘가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동일이고 얘는 아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얘가 그 하나는 마르스에다 생기고 하나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계속 있는 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그 지구에 있는 애랑 그 화성에 있는 애 중에 누가 9년 이전에 나는 동일이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얘는 그냥 복제 인간이고 둘 다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는 얘는 복제 인간이고 얘가 그래도 동일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편리한 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항상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쪽 사례를 지지할 것 같은 사례들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반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리를 하나는 여기 생기고 하나는 저기 생겼어. 하나는 이 방에 생기고 하나는 저 방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그 되게 각각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철학자들 특히 이상한 애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명히 갈릴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게 설득력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제기되는 의견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말을 못하는 경우는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그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겠지만, 그냥 내가 뭐 약간 매니플러티브하게 다른 사람의 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떤 무인도에 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그 동일성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사회가 자아에 미친 영향할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스탠포드 죄수 실험이라고, 그 뭐지? A가 같은 학생들이에요. 근데 A는 교도관 역할을 맡고 B는 죄수 역할을 맡았더니
그 같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내내 교도관들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교도관이라는 인식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 자신의 인식이 더해져서 그런 자아가 형성되고 죄수들은 약간 조금 소심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뭐 조작이라는 말도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실험이 사실이라면 네 어떤 면에서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저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정은 씨도 이런 점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라는 게 제 정신 세계를 좋은 영향, 아니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막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고 사실 이런 것도 보면은 부모가 얘한테 얘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얘가 인지시켜주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 자기 교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했을 때 뭐 칭찬도 받고, 좋은 성적도 일종의 칭찬이죠. 성적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막 강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이 나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덧붙이려고 했던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나의 어떤 동일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제가 다 쿠키가 나랑 동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현행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느낀 게 범죄에 관해서 예를 들어 방금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이 처리에는 뭐를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좀 느꼈던 건데, 사법 체계 보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는 형량을 되게 가볍게 주는 편이잖아요. 2년 정도밖에 안 주는 편인데, 예를 들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형이 나쁘도 10년에서 15년 주는 1급 살인. 되게 그거 보니까 이게 살면서 자아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아 정체성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너무 정말 우발적으로 이렇게 화가 이제 이성을 상실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 분명히 피할 수 있었고 내 자아라는 존재가 이제 분명히 유지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 자아가 붕괴될 정도의 시점이 탁 터지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사람이 과거를 잊는다면 벌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갑자기 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형량이 되게 짜는 이유가, 개진할 이유가 이제 좀 납득이 돼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인한 게 아니니까 우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갑자기 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형량 더 줄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차별이 있는 거겠죠. 1급 살인하고 2급 살인은. 기획적으로 보면은 first degree murder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빼놓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 분열 사례를 통해서 칼핏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 쓰는 건데. 약간 슬로건, 되게 유명한 슬로건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동일성이 서바이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분열의 사례 얘기하면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읽은 아티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가 A가 B하고 C하고 둘 다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얘가 얘랑 동일하고 얘가 동일하면은 B하고 C는 동일해야 되는데 B하고 C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동일성과 비슷한 무슨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A하고 B 사이 혹은 A하고 C 사이에. 사실 요 하나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오늘의 내가 어제 나를 바라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요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실 아이덴티티 관계는 아닌데 아이덴티티에 필적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What matters in survival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인터레스트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레스트를 보면 어떤 관계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 M, 그러니까 what matters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령 내가 오늘의 나하고 어제의 나를 딱 한 10분 전에 나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나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이런 분열 같은 거 말고.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인터레스트를 공유하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내일, 그러니까 내가 그 가령 뭐 한 일주일 후에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지금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 아이덴티티 관계는 아니니까 I는 아닌데 가령 M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M relation. 이거는 이제 what matters를 그냥 M이라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M relation이 그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은 가령 저하고 제 친구 사이에는 M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되게 친한데 그래서 나는 얘가 잘 되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내가 나를 케어하는 내가 케어 about 하는 그런 방식으로 걔를 컨설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걔를 더 컨설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내가 나를 잘 되게 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아이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좀 컨텐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M 릴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세크리피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크게 세크리파이스 안 할 수도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더 세크리파이스 더 희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적으로 다른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관계는 반면에 지금의 내가 어제의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계는 M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있다가 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죽은 이후에는 여기 막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시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는 또 M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그 시신을 모르겠어요. 뭐 약간 장례 비용을 약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그거 뭐 화장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뭐 내일의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컨셉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되게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안정적으로 못하겠지, 그건 사실. 아플 거잖아요. 근데 뭐 교수님이 수술을 받기로 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다. 여기 위로는 할지언정 제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랑 똑같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에는 M이 없는 거예요. 내일 수술 받는 시점에 나하고는 M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은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불을 태운다고 해도 뭐 죽었으니까 불 태워야지 하고 지금 생각을 하겠죠. M이 없는 거죠. M 릴레이션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근데 누가 내일 산채로 나를 불 태울 거야 라고 하면은 안절부절 못하겠죠. M이 홀딩면 M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이덴티티하고 M이 같이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면은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계속 죽기 전까지는 계속 아이덴티티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I라고 표현하면 I하고 M이 같이 가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I하고 M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하고도 동일하지 않고 C하고도 동일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그 아티클 보면은 나중에 팔핏이 베스트 디스크립션을 이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동일성을 성립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what matters는 성립하니까 그 사람의 personality니까 이건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는 어떤 생존에 있어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좀 중요한 모토거든요, 이 사람이.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윤리학적인 개념인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어떤 사이코모티컬 티어리스트가 아니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존속하는 거는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내 생각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동일성 때문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제가 그 뭐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의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경우에도 M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에서는 아이덴티티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코마 상태에 빠지면 그 어떤 식물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식물인간이 되게 이전하고 나하고 어떤 입장에서는 동일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걔에 대해서 어떤 그 M 릴레이션이 성립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매트가 뭐죠? 예? 매트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뭐가 좀 여기에서 매트스. 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메타는 제가 느낄 때 기술 같아요.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메타 인 서바이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메타 그 기술이 있는가 없는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저게 전통 같은 거 말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문장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들으면 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이 있을 때만 저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메리터이잖아요. 실제로는 예. 저 복제 기술이 없을 때 없다고 예. 보면. 근데 그러니까 뭐 그 어쨌든지 간에 그 디비전이 일어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뭐 좌뇌하고 우뇌는 이제 복제하는 건 아니지만 갖다 씌우면 이제 두 의식의 흐름이 두 개로 나뉘어지니까. 그렇지만 아니면은 뭐 그 텔레 트랜스포테이션의 쿠키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하는 거죠. 코마 상태에 빠지는 그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퍼스널 아이덴티티나 메르슨 서바이벌 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어떤 정신적인 것 때문에 동일성을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면은 걔는 제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정신적 연속으로 봤을 때. 예, 연식 소득이 없으니까. 네.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저의 그 존재는 아웃 오브 익지스턴스 한 거예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계속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 PB의 식물인간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 문장을 말한 그 사람은 코마 상태여도 내가 존재한다. 아니에요. 이 저자의 얘기인데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 사람은 이 분열의 사례, 디비전의 사례를 보아하니 이 디비전이 일어난 이후에 그 두 사람은 같다고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일성과 비슷한 상당히 유사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다. 뭐 인터레스를 공유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례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와 필적하는 어떤 다른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릴레이션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퍼스널 아이덴티티랑 지금 완배할 수 있는 서바이벌. 예, 이게 일종의 테크니컬 텀이에요. 완배를 서바이벌이. 두 개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하기 되게 중요한 업적이다. 같지 않다는 거네요. It's not이라는 거. 그렇죠.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열의 사회는 우리가 볼 일이 없고 사실 보통은 그냥 분열하지 않고 태어나서 죽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는 퍼스널 아이덴티티하고 What Matters in Survival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일반적으로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개인 동일성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절대로 없겠네요. 그 반대는 이분이 내가 하면 매트는 하지 않는데 아이덴티티는 유지되는. 아니 두 개가 별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령 뭐 그 식물인간 같은 게 그런 경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개인 동일
동일성은 유지되는데 네, 메타하지 않아요. 이 경우는 M은 성립하고 I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 네, 그 반대를. 아이는 성립하는데 I는 성립하지 않는데 M이 M이 없는 경우 네. 그 화장하는 미래 자신을 떠올렸을 때 그게 아닐까요? 예. 그 죽은 나도 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감각이 없을 거니까 예. 딱히 그러니까 미래를 신경 안 신경 쓰지 쓰죠. 않는 거. 네. 예. 잠깐만요. 설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내가 시신에 대해서는 M이 성립하지 않는데 펄핏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어떤 철학자들은 육체의 동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시신도 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내가 그 식물인간이 됐다. 식물인간도 나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맞을 수 있는 게 펄핏 입장에서는 그 M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래의 나나 과거의 나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이 오프스프링이라는 그 M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사이코로지컬 컨티뉴이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물인간이랑 그 CC는 그런 게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PI가 있으면 당연히 M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대 경우는 항상 설립하는 게 아닌데 M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M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항상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식물인간이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속적인 생물체로 이제 저거를 인터넷으로 공유한다고 봤는데 사실은 매일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는 이제 인터넷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꿈을 꾸는 나하고 네. 예, 그게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제가 그 나이 정체성 수업을 좀 한동안 했었잖아요. 네. 예, 거기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어요. 굉장히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다음 모임 때는 사실 그거를 조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혹시 그 수업 안 들을 수 있어서. 근데 하여간 거기에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거기서도 이제 사이콜로지컬 어프로치랑 뭐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에 의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의식을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재 학생도 잠깐 그럼 그거를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는 동안은 갑자기 얘가 존재하지 않다가 아침에 눈을 턱 뜨는 순간 다시 존재하게 되고 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엠네시아도 있잖아요. 기억상실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오브젝션일 수 있어요. 이 사이코로지컬 어프로치에 대해서.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를 원한다거나 뭐 인텐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의 소리는 뭐 서울이라든가 유니스트는 울산이라든가 되게 취미별한 것들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피자를 먹었다든가 나는 아이콘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건 사실 막 수십만 개가 있을 거예요. 수백만 개가 있을 거예요. 이런 토큰들이. 근데 이런 거를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인데 이걸 어떤 순간에 다 떠올리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나한테 너 우리나라 수도 뭔지 알아?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이러겠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믿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에서는 그걸 occurrent belief이랑 non-occurrent belief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occurrent belief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내가 의식의 흐름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령 나의 지금 occurrent belief은 몇 개 안 돼요, 사실. 뭐 내 앞에는 코카콜라가 있다든가 피자가 들어있다든가 앞에 대여섯 명의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눈으로 보지 않지만 지금 몇 시쯤 됐다라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occurrent belief이에요. 이거는 한 4-5개 이상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부분은 non-occurrent 노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뭐 가령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의식을 당장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자고 있을 때는 꿈도 안 꾸고 있으면 아마도 current belief은 거의 없을 테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사이콜로지컬 아이템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더 current belief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current belief의 리스트를 쫙 만들어 보면 한 뭐 수백만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트립이라는 것들 다 합쳐서. 그러면 그 어제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의 리스트를 딱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은 그대로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LG 팬이야. 내가 어제도 LG 팬이고 오늘도 LG 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빌리프,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과일집은 어디에 이렇게 돼 있어 라는 것도 내가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있는 거고, 5월 28일에 뭐 회의를 할 거야 라는 게 이때도 있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빌리프를 계속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꿈꾸기 전이라도 꿈을 깨고 나서의 후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쵸.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은 근데 꿈속의 나랑 깨어있을 때 나랑 완전히 이제 불연속적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꿈에서는. 네, 이상한 꿈을 꾸면 이럴 때? 네. 오히려 꿈을 꿀 때? 네네. 꿈을 꾸는 순간에는 네. 뭔가 그 순간에도 어커런트 빌리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날 이제 느꼈던 거에 대한 사실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꿈을 꾼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나인 걸 인식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꿈속에서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제 인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현실과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 제 꿈에서는 되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하여튼 내가 꿈에서 내가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폴레옹 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막 좀 전쟁에 좀 참여하고 막 이러한 그 믿음들이 생기겠죠, 그 당시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이콜로지컬 시리즈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상당히 단순한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뭐 이런 그 뭐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수들은, 그 토큰이라고 하는 그 토큰들은 엄청나게 사실은 많잖아요. 밀리언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근데 그것들이 항상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믿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 사건들이 변하면 그 믿음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없던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되기도 하고 모르는 걸 배우기도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믿음들이 계속 성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믿음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있는 것도 잠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믿음들일 수가 있고, 그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덴티티를 바꿀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 다 참인 건 아니에요. 거짓의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오해할 수도 있고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참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라는 것도 어떤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이니까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꿀 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꿈을 꿀 때 하는 생각이, 제가 나폴레옹이었던 적은 없지만은 꿈속에서 제가 완전히 내가 지금 유니스 1학년 GGS에 다니고 있는 정성렬이다 라고 자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다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꿈에서 나폴레옹이었다고 하면은 나폴레옹과 나는 같지 않는데, 나는 나였다가 나폴레옹이었다가 꿈에서 깨어난 순간 나이게 된 건데, 뭐라고 해야 되냐?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냥 꿈에서 깨면은 내가 나폴레옹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막 예를 들면 꿈 같은 거 많이 깨다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며칠 후 기억도 안 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면 뇌가 저기서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위배되는 정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해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뭐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어떤 믿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구성하는 뭐 믿음, 어떤 사이콜로지컬 토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가령 어떤 이론에 따라서는 그 중에 어떤 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되게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코어한 믿음들, 코어를 구성하는 믿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마도 잘 안 변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가령 꿈속에 잠깐 믿었다가 없어진 이런 것들은 그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때 거의 영향 많이 안 미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겠죠. 사실 꿈속에 어떤 다른 인물이 돼도 자기의 기본적인 성격 같은 게 막 변해 있는 경우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꿈속에서 자정체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지? 그 루시드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루시드들이 약간 되게 생생하고 실제 같은데 그래서 뭐지 막 네, 그 인셉션에 나오는 그거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상징물 같은 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이 꿈이 약간 경험의 일부고 그 꿈을 꾸고 뭔가를 깨우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꿈에서 부모님이 죽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약간 자신을 형성하는 경험의 일부? 좀 뭐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저도 그 공감했던 게 항상 시험 치는 전날에 시험장에 지각하는 거 그거거든요. 절대 시험을 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요. 느낌이 굉장히 좀 느꼈던 건데 이 호접지몽이라고 해서 호접몽 한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거 하나 있어요. 이 꿈에서도 이제 내가 만드는 우주도 있구나, 내가 만드는 이 세상도 있고 내가 만드는 정체성도 있다 있는데 그게 현실로 반영됐을 때는 이제 꿈에서는 모든 게 내 무의식에서 자유스럽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이랑 현실은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꿈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니까 현실에서 정하고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호접몽 얘기하니까 조금 생각이 나는데 이 개인 도의성 문제랑은 좀 다른 철학적 문제인데요. 그 인식론의 외부 세계에 대한 스캡티시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매트릭스 얘기랑 똑같은 건데요. 매트릭스는 또 옛날 영화에서 다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매트릭스 안 본 사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매트릭스? 이주한테 모르죠. 이미 옛날 영화 때문에 98년 친구가 명작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1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이주 학생을 얘기를 하면 이거 스포일러 가지고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봐야 되는데 인생에 한번 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스포일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세계가 사실 우리가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그냥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라고 믿고 있지 알고 보면은 이게 무슨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상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지구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깨어나니까 전혀 다른 행성에 있는 거예요. 그 외모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족은 뭐 한 번 꿈을 꾸면은 몇십 년씩 꿈을 꾸는 종족이어서 그걸로 딱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인생을 살았던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류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스캡티시즘은 뭐 그냥 데카르트 버전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 보면은 뭐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령 뭐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의자가 있고 나는 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 그 너무 당연한 지식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걸 나는 손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건 너무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에 어떤 뭐 방법론적 회의 그래가지고 그걸 회의하는 어떤 논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내가 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그냥 되게 그냥 시비 걸자고 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굉장히 콘사이즈하게 만든 아기먼트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엄청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거 빨간 양파 옛날 그러니까 저 사춘기 때 사실 그 매트릭스랑 그다음 필립 K. 딕 소설에서 전자개미라는 편이 있어요. 전자개미? 네, 전자개미. 전자개미? 네. 근데 그거 두 개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그런 가상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 동안에 제가 절대로 조정 교수님의 마음,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100% 나처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프로그램처럼 게임처럼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이런 말을 하도록 응답되도록 설정도 있고 저는 계속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저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었거든요. 나만 살아있고, 그래서 나의 세상에서 그냥 계속 그냥 평생,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휴대폰을 통해서나 뭐 어떤 기기를 통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친구 통해서 다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일어나는지 아니는지는 사실 또 모르는 거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맞아요. 바뀌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그 회의론도 있어요, 진짜. 그 철학에서 그 other mind, 타인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딱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그 인트로스펙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자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통 버전이에요. 마음 가지고 나는 의사도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 오토마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세상에 마음을 갖고 있는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막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좀비같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반응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걸 수 있다라는 어떤 스캡티시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생각인데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종훈 씨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또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저 한번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면 네가 없는 동안 나는 그럼 멈춰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처음 제가 100% 절대로, 그러니까 동감하고 이해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약간 그게 약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게 좀 적어졌는데. 그러니까 회의론이라는 게 이게 딱 보면은 미친 논쟁 같거든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문박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외부 세계 그 얘기도 제가 그 작년에 이경환 교수님이라고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어쩌다가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전 세계 어떤 수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실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고 그러네요. 신문에 나온 거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아셨겠죠? 저도 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뭐 이렇게 뭐 수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했는데 뭐 시뮬레이션 일수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만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걸 반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만약에 의식이 있을 수가 있으면 적어도 저는 제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제 내가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닌지를 이제 그러면 사실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코드거든요. 아까 쿠키 나타낸 것처럼. 만약 그 시나리오가 참이라고 하면은 농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코드가 자기가 코드인 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알고리즘 게 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대신은 아닌데 영화로 따지면 트루먼 쇼 같은.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그 재밌는 소설가도 필립 K. 딕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소설 많이 썼거든요. 저도 몇 개씩 읽었는데 그 중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영화 아세요? 그것도 그 사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철학적인 모티브를 갖고 재밌는 소설을 좀 많이 썼다고 그러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 약속이 있어서. 예, 저도 가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갈게요. 오늘 제 소감이 너무 예, 재밌었어요. 9시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몇 시니까 중간에 바쁜 사람은 앞으로도 그냥 아무 때나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거 아니면 합시다. 예. 다음 모임은 5월 27일인가 18일인가 3주 후인데요. 그때 제가 읽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것도 이렇게 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거기 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집중해서 제가 보려고 하고요. 어떤 페이지에 좀 주요 아르멘트가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노트 해줄게요. 그럼 거기 그것만 읽어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보면은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